안녕하세요. 북어 파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먹태랑 통북어 두 가지 북어 제품에 대해서 손질 및 보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니까 참고 삼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먹태고요. 두 번째 펴놓은 게 통북어입니다. 두 가지 제품은 뭐 겉으로 봐서는 뭐 비슷비슷한데요.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먹태는 진공 건조한 북어 제품이고요. 통북어는 강원도 묵호에서 자연 건조한 자연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제품은 뭐 생긴 건 비슷하더라도 일단 냄새를 맡아보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색깔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통북어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이렇게 피기 위해서는 많이 두드려야 합니다. 근데 먹태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된 제품을 피기 위해서 두드려서 피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로 잘라서 피는 겁니다. 그래서 살 자체가 두드려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통북어가 먹태가 좀 뻣뻣하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태도 마찬가지 이제 북어 제품이기 때문에 두드려 주시면 좀 부드럽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먹태 제품을 받으시고 좀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살이 결결이 잘 찢어지는 걸 이제 부드럽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뭐 단단한 돛돌 같은 데다 먹태 올려놓고 별거 없습니다. 망치로 두드려 주시면 지금 흉내만 내는 겁니다. 망치로 두드려 주시면 쉽게 얘기해서 살과 살 사이에 그 결들이 벌어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을, 두드리는 작업을 상당히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먹태를 처음 받으시면 이렇게 쭉쭉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결이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결 방향을 가위로 살짝살짝 칼집을 내주시면 이렇게 다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펴진 상태의 북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손질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먹태랑 통북어는 손질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태 같은 경우에는 통째 구워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째 손질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통북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가도 있고 좀 나름대로 고급 안주에 속하기 때문에 찢어서 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통북어 같은 경우는 찢어서 손질 보관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가지 방법은 서로 각각의 북어에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어는 통째로, 통북어는 찢어서 이게 아니고 먹태도 통째로든 찢어서든 보관 손질이 가능한 거고요. 통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편한 방법으로 그렇게 손질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먹태 같은 경우에는 통째 취급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아까 그렇게 칼집을 넣어서 손질을 해줬으면 뼈 같은 건 좀 발라내 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갑 꼭 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시에 찔리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살살 살을 만져보시면 이게 뼈 부분이 손에 잡히고요. 그거는 다 뜯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뼈는 다 제거를 했고요. 다음에 지느러미 같은 거 다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물었을 때 등 쪽하고 등 쪽에 있는 지느러미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부분이나 요 부분에 보면은 못 먹는 살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테면은 요런 부분들이죠. 예. 네, 이렇게 이것도 가위로 다 잘라내 버리고 남은 거는 모았다가 육수 끓이실 때 이용하셔도 무방하고 뭐 좋은 재료입니다. 예. 그리고 예, 아가미에 딱딱하게 못 먹는 부분도 잘라주시면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손질을 끝낸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보관실을 위한 방법인데요. 손질을 끝냈고 이제 구워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바로 먹을 게 아니라 보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드릴 말씀이, 시중에 먹태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북어처럼 적당히 말라있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흥건하다 싶을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놈이 있습니다. 뭐 그거를 뭐 누구는 반건 먹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반건 먹태라는 건 없고요. 다만 업체마다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손질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 상태로 유통을 하는 업체가 있고, 좀 더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흔히들 이제 그 습을 먹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을 뿌려서 냉동실에 얼린 상태에서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북업하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습을 먹인 제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뭐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첫째, 어떤 물을 뿌렸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합니다. 둘째,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미원이나 맛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첨가물들을 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습을 먹인 통북어들은 뭐 유난히 안 좋은 냄새가 좀 더 합니다. 왜냐면은 습을 먹인 상태에서 계속 냉동 보관을 하면 되는데, 다만 유통 과정에서 이게 상온으로 나왔다가 다시 냉동으로 들어갔다가 상온으로 나왔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할 경우에 이 그 먹태 상태가 온전하게 유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는 습을 먹인 먹태를 취급하지 않는 거고요. 다만 습을 먹인 게 더 좋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서 차라리 습을 먹이시는 게 좀 더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습을 먹이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습을 먹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주, 일반 소주입니다.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일반 소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수, 뭐 깨끗한 물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시마 육수입니다. 다시마 육수. 다시마 육수를 뭐 너무 진하게 내실 필요도 없고요. 여기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하게 다시마 육수를 낸 겁니다. 집에서 끓이는 다시마 육수,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습 제품일 거 아니에요. 각자 집에서 다시마 육수를 내실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마 육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습을 먹일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부거 제품하고 만나게 되면은 좀 감칠맛을 올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다시마 육수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생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주 같은 경우에는 뿌리면은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잡내를 잡아주는 효과는 있는데, 다만 그 소주에 그 섞여 있는 나머지 뭐 향이라든가 첨가물들이 북어에 남아서 조금은 안 좋은 냄새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냄새는 구우면 날아가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 생상태의 제품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소주도 좀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마 육수 내지는 생수를 추천해 드리고요. 자, 이건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손질을 다 끝난 먹태가 있으면, 아까 제가 이 부분을 다 가운데가 벌어지도록 손질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딱딱해지는 분들은, 딱딱해지는 부분은 거의 다 등 쪽에 붙은 살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이 딱딱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등 쪽에 껍질하고 붙어 있는 살들이 질기거나 딱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벌려주면 벌려주실수록 그 등 쪽 살들이 부드러워지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마 육수를 본인의 적당한 양만큼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가운데 벌려진 부분만큼 뿌려주시고 나머지 살은 촉촉한 정도로 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보관을 하시게 되면 뭐 나중에 구울 경우나 뭐 이럴 때 상당히 부드러운 맛을 많이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쭉쭉 벌려서 다시마 육수가 충분히 들어갔나 봐주시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적당한 정도로 뿌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부터인데, 그럼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제품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제품 자체가 들어가 있던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큰 봉투죠. 이렇게 다물어서 봉투에 그대로 담아 주시고요. 뭐 끈을 이용해서 이 봉투 자체를 뭐 공기가 최대한 좀 차단되도록 꽉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묶어 주시고요.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요거 자체를 그러면은 냉장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냉동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저의 추천은 냉동 보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냉장 상태에서도 북어 제품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 차이에 따라서 마르는 정도는 다르지만은 상온에서는 뭐 100% 마르거나 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곰팡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상온 보관은 뭐 그야말로 잠깐 정도만 가능한 거고요. 이제 뭐 냉장 보관 아니면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냉장고에서도 이 북어 제품은 마릅니다. 그래서 장기간 뭐 3주 이상, 2주 이상 이렇게 두실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냉동 보관을 하셔야 수분을 최대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을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금 제가 이제 습을 먹였는데, 습을 먹인 상태에서 냉동실에 들어가면은 덕장에서 좋은 북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즉 뭐냐면은 물을 먹인 상태에서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그 물이 다 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 사이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물이 다 어는데, 이 살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물이 얼면서 그 살과 살 사이에 공간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워서 이제 습기가 다 날아가면은 그만큼의 공간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덕장에서도 좋은 북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날씨가 추워서
이게 다 마르기 전에 습기들이 얼어야 이게 좋은 북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황태도 마찬가지고 통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습을 먹인 후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좋은 북어를 만들기 위해서 덕장에서 하는 그런 노력과 똑같은 비슷한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을 먹인 상태에서는 냉동 보관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이 상태에서 뭐 5마리면 5마리, 10마리면 10마리 보관을 해 주셨다가 드실 때마다 한 마리씩 꺼내서 바로 구워서 드시거나 아니면 업소 같은 경우에는 손님상으로 나가면 되겠죠. 미리 다 손질해 놓은 거니까 뭐 2번 손댈 거 없을 것이고요. 자,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통보가로 한번 손질해 볼 건데, 이건 뭐 먹태, 지금 손질하는 건 먹태에도 똑같이 적용하셔도 됩니다. 설명해 드렸듯이.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통보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을 쭉쭉 벌려주시면, 통보거 자체는 이게 두드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먹태보다는 좀 잘 찢어집니다. 예, 장갑 끼고 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꼬리 자르고요. 자, 머리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못 먹는 아가미살 또 잘라주고요. 자, 이런 것들 버리지 마시고 꼭 육수 내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뭐 살을 살짝 만져서 뭐 뼈라든가 뭐 잡다한 부분들 손질해 주시면 되고요. 뭐 먹태랑 똑같습니다. 예. 네, 이런 것도 다 잘라 주시면 되고요. 자, 통으로 보관할 땐 이 상태로 보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찢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미리 다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손질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껍질과 살을 다 분리해 주십시오. 껍질과 살을 잘 분리해 주시고요. 어차피 잘게 찢을 거기 때문에 꼭 통으로 뭐 한 편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살이 다 떨어진 껍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껍질은 뭐 육수를 해서 쓰셔도 되고, 저는 보통 이제 안주로 같이 곁들이는 걸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안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다른 동영상, 그동안 뭐 막구이 만들었던 동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잠깐 두고 살을 다 먹기 좋게 찢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태를 찢어서 내는 집들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하면 손이 많이 아프니까 가위도 적당히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거의 통보거 찢으실 때 질기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질기다라는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 북어 제품 자체가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너무 잘 찢어지는 걸 원하시면 외려 맛이 없는 북어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적당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동영상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루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꼭 받치는 거, 쟁반이나 신문지 위에서 작업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이걸 찢는데 가위가 들어간 걸 좀 싫어하는 편인데요. 찢으시는 분이 알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가위로 똑똑 끊어놓은 것 같은 건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집에서 하는 거니까 편하자고 가위를 많이 쓰는 편인데, 자, 이렇게 다 찢어졌으면요, 사실 이걸 굽지 않고 그대로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건 자연 건조한 거고 아주 잘 말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북어장 찍어서 드셔도 이 자연 건조는 그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좀 열이 닿아야 건어물의 맛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제가 껍질을 이렇게 두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이게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비닐봉지에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그냥 드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업소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업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마리씩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10마리를 쫙 놓고 보면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크기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10마리의 무게나 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놈이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작은 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마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놈부터 큰 놈까지 이렇게 쭉 크기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한테는 작은 놈이 나가야 되고 어떤 손님 같은 경우에는 큰 놈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보다는 차라리 물건을 받고 10마리를 한꺼번에 다 손질을 하시되,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찢어놓고 손질하는 과정에서 10마리의 살을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방법을 좀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찢어놓은 살을 이렇게 통북어 껍질 위에다 얹어 놓습니다. 왜냐면은 통북어 껍질도 안주 나갈 때 써야 되니까요. 얹어 놓으시고, 이제 보관하기 전에 아까 이 다시마 육수 만들어 놓은 거 뿌려주시면, 자, 찢어서 뿌렸으니까는 속속들이 아주 잘 뱄겠죠. 이 상태에서 잘 정리를 하셔갖고 돌돌 말아주세요. 자, 돌돌 말아주시고, 지퍼팩이나 일회용 위생팩 같은 거 있으실 거예요. 가게에서도 많이 쓰고 집에서도 많이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한 접시 분씩 이렇게 지퍼팩이나 위생팩에 넣어주세요.
공기를 좀 빼주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 말 그대로 이게 한 접시분입니다. 한 접시분.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이 상태에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아주 뭐 두고두고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꺼내서 바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로 뭐 5개면 5개, 뭐 3개면 3개, 10개면 10개 준비해 두셨다가 요즘 뭐 이런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밀폐 용기도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밀폐 용기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두셔서 이 상태로 이제 냉동 보관하시면 냄새도 안 먹고 수분이 날아갈 일도 없고 뭐 오랜 동안 컨디션 좋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손질해 두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손질 및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럼 뭐 이제 손질을 완벽하게 해놨으니까 말 그대로 북어들의 컨디션도 좋을 것이고 조리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뭐 말 그대로 통으로 내는 경우에는 비닐봉투에서 뭐 지금은 한 마리지만 뭐 여러 마리입니다. 한 마리를 꺼내서 뭐 냉동실에서 나왔을 거니까 딱딱하겠죠, 물론. 그 상태에서 바로 여기 구워서 조리해서 드시거나 뭐 손님 상하게 나가거나 처리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 찢어서 한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론 손질할 땐 좀 힘들었지만 뭐 그야말로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꺼내서 석쇠 위에다 살들 그대로 얹으시고요. 자, 석쇠를 이용해서 구워주시고요. 불은 안 올렸습니다. 흉내 내는 중이에요. 구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껍질 제가 동영상에서는 구워서 이제 잘라서 같이 세팅을 많이 했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껍질을 말씀드렸지만 바짝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게 바짝 구우셔서 접시가 지금 접시를 안 갖고 왔네요. 접시를 안 갖고 왔는데 쟁반이 접시라고 치고요. 미안합니다. 바짝 구워서 이렇게 접시에다 깔아주시고요. 살들 구워서 이렇게 가지런히 얹어주세요. 자, 이렇게 얹어주시고 여기다 이제 뭐 견과류 한 주먹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껍질을 이렇게 온전하게 껍질 상태로 나가면 통북어라는 느낌, 통먹태라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또 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시 플레이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좀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요. 뭐 어려운 내용이어서 길었던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손질 및 보관하는 법 참고 삼아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먹태나 통북어 맛있게 즐기시는 데 있어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